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 일, 돈, 가족, 건강. 나이가 들면 걱정도 늘어서 일상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스트레스는 대개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생겨난다. 조금 버거운 도전 과제를 만나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해 이겨냈을 경우 자존감과 함께 성취 의욕이 높아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아주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돌파하거나 정면 대응하지 않고 도피 등의 기제로 피하려고만 하거나 과도하게 압도되어 심리적으로 허약해지기도 한다. 이른바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작은 일에도 심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장애로 이어진다. 물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원흉을 근절해서 애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면 최상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나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단 4%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것만 해도 마음은 많이 진정된다. 이것이 바로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온 상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생활의 스킬이 여럿 있다. 첫째, 전혀 다른 일,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에 몰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운동을 해준다. 운동은 두뇌에서 우리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파민과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해주므로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어준다. 셋째, 기분이 좋아지는 일, 예를 들어 목욕이나 산림욕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계획된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고민에 빠져서 괜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심하게 음주를 하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지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심한 경우 스트레스를 사서 만들어내고 습관처럼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쉽게 걸리듯이 스트레스를 무심히 대처하지 않고 특별 대우해서 괜히 더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살아가는 이상 누구에게나 생겨나는 당연한 일이며 대개 불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도 어렵지 않다. 50은 본격적인 몸의 배신이 시작되는 나이다. 생각대로 몸이 따라와 주지 않고 심한 경우 몸에 몰아닥친 급격한 변화로 인해 힘겨운 일상이 이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해도 100년 쓸 수 있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인간은 놀랍게도 이 몸을 100년 가까이 사용한다. 이 시기 몸의 배신은 날 좀 돌봐달라는 아우성이자 앞으로도 같이 잘 지내려면 좀 잘하라는 씁쓸한 충고다. 50은 건강면에서 하나의 경계에 서게 되는 나이다.
주변을 보아도 50을 경계로 확 나이가 드는 사람과 건강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젊게 사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건강하게 사는 데에는 영양이 80%, 운동이 20%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50부터는 전략적으로 먹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20대 전반에 성장 절정기를 맞이한 후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급격히 하락하는 시점이 바로 50대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맞으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런 이유로 요즘에는 남성 폐경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신진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고 비만, 콜레스테롤 증가, 혈관 경화,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혈압도 쉽게 상승한다.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되면 원래 당뇨병 인자를 보유한 이들의 발병률도 높아진다. 45세부터 55세 사이 이른바 갱년기 증세가 발현한다. 질병이 없는데도 막연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불면증, 불안감, 얼굴 달아오름, 초조함, 어깨 결림, 발기부전, 우울증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양상은 다르고 개 중에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갱년기 증세는 나밖에 모르는 증상이라서 주변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힘든데도 그냥 떠안고 살아가거나 막연히 어디에 무엇이 좋다고 하면 이런저런 건강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의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되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귀가 얇아져 손쉬운 상술의 상대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50이 되어서도 호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아직도 주량이 세다면서 밤늦도록 연일 술을 마시거나 쇠도 씹어 먹는다면서 위와 장에 부담이 가는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즐긴다.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심플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체력이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병원이나 약에 의존해 근근히 살아가는 삶은 인간답다고 볼 수 없다. 기계를 오래 쓰려면 녹이 슬지 않도록 잘 닦고 조이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100세까지 써야 하는 우리 몸은 가장 소중히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 대개 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것에서 출발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특징이다. 즉 병이 걸리기 쉬운 몸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러한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사증후군 여부를 판단하는 제1의 기준이 바로 복부둘레다. 허리 중 가장 가는 곳이 아니라 배꼽 위에서 수평으로 복부둘레를 잰다. 남자 90cm, 35.5인치, 여자 80cm, 31.5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을 의심해야 한다. 넉넉한 배 둘레는 인격의 상징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기에 용인되는 불가피한 특징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과 작별해야 한다.